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묵윤병동. 고강도 항암 치료를 받은 박성원 씨가 조혈모 세포 이식을 기다린다. 그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다. 같은 시각 박성원 씨에게 건강한 조혈모 세포를 줄 공여자가 체열을 준비한다. 공여자는 34살, 박성원 씨의 아들이다. 아버지 이식 언제쯤 오늘 하나요? 오늘 끝나고 바로 하나요? 2시간 정도 지나면 세포 처리 한번 하고요. 그리고 나서 수술을 쭉 하고 나서 최근엔 중심정맥관을 이용해 조혈모 세포를 채집한다. 1시간마다 한 번씩 와서 좀 저희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다. 좀 와서 볼 거고. 네. 아버지가 혈액암에 걸린 건 지난해 6월.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됐고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을 맞았다. 다행히 마지막으로 시도한 고강도 항암요법의 효과가 나타나 조혈모 세포 이식이 가능해졌다. 제 피가 아버지한테 갔을 때 이게 생착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피가 일단 유전학적으로 맞는데 이제 자리를 잡을 소망 그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남은 여생 편안하게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 제가 네. 그냥 늘 한결같은 마음을 본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던 씩씩한 군인. 늘 닮고 싶던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채집은 혈액 속에서 조혈모 세포만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채집이 이루어지는 5시간 동안 전화 통화도 가능하고 통증도 없다. 아픈 거, 통증이나 불편한 거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마침내 조혈모 세포 채집이 끝났다. 아버지에게 전해질 새로운 생명이다. 확인해보세요. 채집된 조혈모 세포를 나르는 의료진의 발걸음이 급하다. 묵윤병동에서 박성원 씨가 이식을 준비한다. 박성원 씨의 혈액은 혈관을 통해 온몸을 순환한다. 혈액 속 적혈구는 신체 조직에 산소를 운반하고 백혈구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워 감염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한다. 혈소판은 혈액 응고를 촉진시키고 출혈을 방지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같은 혈액 세포는 뼈의 골수 속 조혈모 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 그런데 박성원 씨의 경우처럼 조혈모 세포에 이상이 생기면 정상적인 혈액을 만들지 못해 혈액암에 걸린다. 급성 백혈병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병이 무섭고 빨리 진행하긴 하지만 초기 단계 진단 당시에는 절반의 환자들은 무증상이에요. 알지 못하고 우연히 뭐 치과 가서 발치를 했는데 지혈이 안 된다든지 여자분들 예를 들면 생리를 하는데 계속 생리가 지속된다든지 느닷없이 알게 되는 경우도 절반이에요. 이식은 수혈과 유사하다. 박성원 씨는 전 처치를 통해 아들의 조혈모 세포를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다. 치유의 은총이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오랜 기다림 끝에 조혈모 세포 이식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는 박성환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을 위해선 먼저
항암제와 전신 방사선으로 환자의 몸에서 병든 조혈모 세포를 모두 제거한다. 그 후 공여자에게서 채취한 건강한 조혈모 세포를 환자에게 주입한다. 환자의 몸속에 들어간 조혈모 세포는 혈관을 타고 생착에 적합한 골수로 찾아가 자리를 잡은 후에 건강한 혈액 세포를 만든다. 보통 10일에서 14일 정도가 소요된다. 공여해준 조혈모 세포는 환자 몸에 가서 환자 한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수많은 조혈 작용을 또 평생 할 수 있다. 그런 탁월한 이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혈모 세포 이식이 이런 혈액암에서 치료법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된 거죠. 당초 박성원 씨는 자신과 조직 적합 항원이 100% 일치하는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여자가 이식 직전 마음을 바꿔 결국 반만 일치하는 아들의 것을 받게 됐다. 그만큼 박성원 씨의 치료 시기도 미뤄졌다. 이식 12일 후 묵인병실에서 박성원 씨를 다시 만났다. 그는 건강해 보였다. 아들의 조혈모 세포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생각보다 제일 힘들대요. 항암 과정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역시 이식 과정이 제일 힘들다고 얘기 들었는데 힘들더라고요. 이게 사이클이 아들을 생각하며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박성원 씨.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또 식초를 받아야 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직장인이고 이래한데 자식이지만은 고맙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모습이 또 보이고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식의 성패를 판단하는 호중구 수치가 열흘째부터 급증했다. 혈액암과의 싸움에서 마침내 그가 승기를 잡기 시작했다. (2021년 7월) 박성원 씨와 마찬가지로 아들에게 반일치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은 김근향 씨. 그녀는 틈나는 대로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한다. 손님이 다녀가면 더욱 철저하게 닦는다. 일단은 다 닦아요. 닦는 일단 사람 손 많이 나는 거. 네. 리모컨이며 기타 등등. 퇴원 후 식생활도 바뀌었다. 그녀는 거의 모든 음식을 익혀 먹는다. 면역 저하 환자의 식사 매뉴얼에 맞춰 오늘 메뉴는 껍질을 벗긴 오이와 달걀찜, 그리고 불고기다. 식탁에선 가족 간 지켜야 할 불문율도 생겼다. 먹는 부위가 서로 닿지 않게 조심한다. 몰라. 저 먹을 거는 따로 조그맣게 다 소분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젓가락이 같이 안 닿게. 지금은 그래도 많이 회복이 돼서 이쪽은 이 아이가 먹고 이쪽은 제가 먹고. 네. 왜 겹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감염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평소 건강하던 그녀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걸린 건 2년 전. 코로나19가 절정이던 때다. 초기 증상은 감기처럼 고열로 시작했다. 검사를 해보더니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 신랑한테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진단명을. 그래서 너 입원실 올라가야 된대. 뭐래? 진단명이 뭐래? 근데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신랑도. 그래서 그 다음 날 저한테 항암 치료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 여기서는 안 하겠다. 나 올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올라갔거든요. 가면서 몇 번 기절하면서 막 그러면서 올라갔어요. 129 타고. 고통의 시간을 버텨냈지만 암은 다시 재발했다. 의료진의 선택은 표적 치료와 조혈모 세포 이식이었다. 치료 효과는 뛰어났다. 하지만 부작용인 숙주병이 나타났다. 이게 부드럽기가 달라요. 이 숙주 반응이 오니까 입 안에 염증이 생기는 거라서 지금도 조금 혀도 조금 부어 있고 그러거든요.
숙주병은 입안, 눈, 생식기에서 시작했다. 아직도 입안의 염증은 심각하다. 숙주병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공여자의 세포들이 환자 몸속에서 살아서 일을 하는 것. 그게 결국 면역 반응인데 이식할 때 우리가 전처치라는 걸 하긴 하지만 남아있는 잔여 백혈병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최대한 공격적으로 이제 없애는 게 바로 면역 반응을 하는 공여자의 생착해준 세포인데 그 세포들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어떤 간접적인 증거랄까 그게 숙주병이에요. 그 숙주병이 전혀 없으면 상대적으로 아 공여자들 세포가 일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임상 성적이 훨씬 재발률이 높아집니다. 이게 숙주 반응이 와서 좋아하긴 했는데 이제 더 못 먹는 거예요. 입에 염증, 눈에도 그러고 생식기에도 그러고 그러니까 네 소변 보는 거 자체가 힘들었으니까. 올해 53살인 이명섭 씨. 그는 6년 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이 씨는 평소 건강을 자신했다. 3개월 이상 지속된 감기. 원인은 혈액암이었다. 너무 힘이 없고 장기침이 그냥 있고 해가지고 동네 병원 갔는데 거기서 혈액 검사를 하더라고요. 일주일 뒤에 가보니 자기네 병원에서는 안 되니까 소견서를 써서 가면서 큰 병원 가라고 하더라고요. 큰 병원 갔더니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6개월에 걸쳐 고강도 항암 치료가 이어졌다. 저희 아들이 피를 그리고 아들의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았다. 아들이 그렇게 혈액암과의 사투는 끝난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2년 뒤 일터로 복귀한 지 3개월 만에 암이 재발했다. 항암도 다시 하고 참 재발해가지고 치료하는 과정에 너무 힘들었어요. 재발 후 4차례에 걸쳐 신약을 사용했지만 관해가 되지 않았다. 이 씨는 예후가 불량한 최고 위험군이었다. 의료진은 최후의 수단으로 제대혈 이식을 선택했다. 제대혈이란 분만 후 제거한 탯줄과 태반에 남아있는 혈액을 말한다. 공여자를 찾는 과정이 있는데 형제 공여자가 없었고 비혈연 조혈모 이식도 없었고 공여자가 그다음에 자녀분 이렇게 했잖아요. 1차를. 그러니까 세 번째 옵션을 다 쓴 거죠. 결국 남아있는 이제 최후의 초이스는 선택의 여지는 제대혈밖에 없는 거죠.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제대혈 이식 후 2년, 이명섭 씨가 병원을 찾았다. 혈액 검사를 받기 위해서다. 제대혈 이식은 회복 속도가 늦다. 양이 적기 때문이다. 한눈에 봐도 차이를 알 수 있다. 2명의 제대혈 이식을 받은 이 씨는 70일 넘게 병원 신세를 졌다. 제대혈 이식에서 또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기도 한데 한 명의 제대혈을 주는 게 아니고 2명의 예거를 양이 워낙 적다 보니까 초기 단계는 2명의 이제 제대혈을 쓰게 돼 있어요. 2명을 줘서 최종 단계는 1명만 세포가 생착하게 돼요. 근데 그런 생착의 조건이 제대혈이 제일 열악해요. 왜냐하면 세포 볼륨이 적고 양이 적기 때문에 성인 1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동종 이식할 때 성인들이 공여를 해주면 생착이 이루어지는데 약 3, 4주면 다 거의 90, 한 7, 8%가 되는데 제대혈은 기간이 2배 이상이 걸린다. 이명섭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 다양한 환자를 많이 보니까 결과는 기대 이상이다.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그리고 호중구라고 제일 중요한 그 정상범위 있고 골수 검사에서도 혈액암 세포가 검출되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이 씨의 유전자가 공여자의 것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이 씨의 혈액 염색체는 XX, 여성을 의미한다. 경쟁 우위에서 마지막에 생착이 된 그 여자의 제대혈 세포가 지금
이명섭 씨 몸에 조혈작용을 일으키고 면역작용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명섭 씨 몸은 남자분이긴 하지만 유전자는 전부 다 여자 유전자죠. 그게 우리 조혈모세포 이식이 아주 신비하고 신기로운 부분입니다. 완치의 희망을 얻은 이명섭 씨. 지난 10년간 진화한 조혈모 세포 이식의 성과다.